최근 가장 폼이 떨어진 배달음식 비공식 1위, 바로 짜장면일 텐데요. 어느 순간 짜장면이 느끼하고 밍숭맹숭한 맛으로 변하면서 웬만하면 잘 안 사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배달시켜서는 맛있다 느끼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면서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선 대체 얼마가 들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간짜장 레시피, 저는 살면서 먹은 짜장면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지 비계 부분을 먼저 튀기듯이 볶고 나서 다른 재료들을 볶아주면 조금이라도 더 풍미있는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춘장을 사용하시더라도 처음에 넣은 식용유와 고기를 볶으면서 나오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히 잘 볶아집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따로 춘장 볶아서 사용하시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맛술, 간장, 굴소스, 설탕 모두 한 스푼씩 넣어주시고 미원 반 스푼 넣고 강불로 볶아주시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소스 비주얼만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대충 보이시죠? 이제 중하면 딱 1분만 빠르게 삶아주시고 그 위에 소스 끼얹어 주시면 간짜장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최근에 가장 폼 떨어진 배달 음식을 제 맘대로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맛있는 짬뽕을 집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지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짬뽕은 전문점도 많고 분명 맛있게 하는 집들도 많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왔을 때 더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동짬뽕 스타일의 진한 국물의 짬뽕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짬뽕 레시피들을 보면서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레시피로 정리해봤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화유에 볶아주게 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불맛을 낼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맛이 쓰면서 역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소량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와 고기를 익히면서 맛술로 잡내를 한번 잡아주고 간장과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채소와 고춧가루를 볶다가 육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육수는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 더 구수한 맛과 진한 국물을 위해서 사골 곰탕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삶아둔 면에 국물을 끼얹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번엔 들어간 가격을 보니 맛있는 집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감자탕 사먹을 때 왠지 가격에 비해 양이 아쉽다는 생각 든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탕 대짜 정도의 양을 집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지 알아봤습니다. 10분 정도 삶아준 고기를 찬물에서 잘 세척해주고 양파, 대파를 넣은 뒤 압력솥 기준 약 20분, 압력솥이 없으시다면 2시간 동안 푹 끓여주세요. 고기를 삶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시다, 들깨가루, 간장, 맛술,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잘하는 감자탕집만큼 맛있는 국물을 드실 수 있으니 양념은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감자와 우거지 그리고 고기를 끓이면서 나온 육수를 넣고 양념을 올린 후에 감자가 익을 때까지 약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수입산 냉동등뼈 사용하시면 더 가성비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넣고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원이면 됩니다. 만원의 행복, 만원 돼지갈비! 얼마면 이 맛이 날까요? 50초 뒤에 공개됩니다. 오늘은 어남선생 류수영님의 인기 레시피 만원갈비찜을 집에서 만들면 실제로 얼마가 될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미 만원갈비찜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갈비만 만원어치고 나머지 부재료가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단 부위를 잘 씻어준 돼지갈비의 물기를 이렇게 닦아내서 좀 더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봤습니다. 아직 양념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맛있어 보이죠? 양념은 우선 설탕과 참치액 그리고 진간장을 각각 5스푼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소스 농도를 되직하게 잡았더니 약간 간이 센 느낌이 있더라고요. 덜 자극적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4스푼씩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케찹 2스푼 넣어주시고 물과 함께 40분 동안 푹 익혀주세요.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농도를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에 항상 껴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진미채 볶음이죠. 오늘은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얼마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메뉴지만 냉장고에 있으면 왠지 든든한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최소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밑반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진미채 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5분 정도 물에 불린 진미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두고 고추장, 맛술, 올리브유,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을 먼저 팬에 넣고 잘 섞이도록 약불에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서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준비해두었던 진미채를 모두 넣고 양념이 골고루 잘 묻을 수 있도록 중약불에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불을 끈 뒤에 물엿과 참기름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더해줄 마요네즈를 넣고 마지막으로 약불로 살짝 버무려 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육식맨님의 디트로이트 피자를 집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식맨님의 팬이기도 하고 친구들 초대하거나 할 때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많이 소개해주셔서 그럴 때 유용하게 따라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디트로이트까지 직접 가셔서 피자를 드시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라도 그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따라해봤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죽은 시판 냉동도우로 대체해봤습니다. 토마토 소스도 시판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레가노는 꼭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 넣었다고 바로 미국맛 납니다. 페퍼로니는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깔아주시고요. 이제 치즈를 덮어줄 건데 원조 레시피에서는 모짜렐라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니 쭉쭉 늘어나는 치즈를 보고 싶으시다면 몬트레이잭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반반 정도 섞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 사각팬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사각 빵틀입니다. 저렴해도 나름 겉부분이 바삭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 레시피 진짜 추천입니다. 저는 이제 피자 안 시켜 먹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공격수 셰프님의 갈비찜 레시피를 돼지갈비로 하면 얼마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수 셰프님은 진갈비를 사용하셨는데 진갈비를 찾아보니까 자취하는 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양념을 돼지갈비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봤는데요. 돼지갈비로 고기를 바꾸면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 먼저 20분 정도 삶은 뒤에 찬물로 한번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돼지갈비로 바꾸면서 소갈비보다는 좀 더 오래 끓여줘야 돼서 육수가 쫄면서 간이 좀 세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간장을 360g에서 300g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에 채로 육수만 걸러주시면 되는데 육수가 끓는 동안 각종 재료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걸러낸 육수와 대파, 다진 마늘과 함께 익혀둔 고기를 함께 넣어주세요. 피클링 스파이스와 넉넉한 양의 다진 마늘이 들어가니까 향이 정말 고급졌습니다. 특히 완성한 후에 참기름을 따로 넣으니까 향이 완전 폭발합니다. 돼지갈비로도 충분히 맛있는 레시피이니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달한 밤양갱.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비비님이 원했던 단 한 가지, 밤양갱을 만들면 얼마가 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비비님의 신곡 밤양갱이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저는 카지노라는 노래를 듣고 처음 비비님을 알게 됐었는데 듣자마자 이분은 뜨겠구나 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더 잘 되시는 모습을 보니 새삼 신기하네요. 자, 이제 레시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참 불려준 물에 설탕과 물엿, 고급진 단맛을 위한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점도가 생길 때까지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에 파당금을 넣고 완전히 풀어지도록 약불에서 계속 저어주세요. 이렇게 큰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물기를 모두 제거한 밤 통조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틀에 넣고 서늘한 곳에서 3-4시간 정도 식혀주시면 완성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비비님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비비님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달한 밤양갱. 자, 오늘은 유튜브 보시다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지쿠바치킨 레시피 집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 레시피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 맛이다 싶은 걸로 정리해두었으니 한번 따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음식을 만드는 채널하고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레시피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지코바 치킨 레시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튀긴 치킨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보니까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순서대로만 조리하시면 번잡스럽지 않게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닭다리살을 색깔이 잘 나도록 껍질 부분부터 익혀주시고 가위로 잘 잘라주신 다음에 닭이 충분히 익도록 여러 번 뒤집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적당히 익으면 준비해둔 채소를 넣고 한번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념을 넣어주시는데 한 번에 양념을 다 넣으시면 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추가해가면서 넣어주시고 물을 넣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익혀주시면 치밥까지 드실 수 있게 국물이 약간 자박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쉬운데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네, 시작부터 어그럭거려서 죄송합니다. 그치만 정말 외국인들이 이 맛을 알게 되면 떡값도 오를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야자 시간에 몰래 나와서 먹던 분식집 떡볶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가 있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 1등 떡볶이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한 개 100원 주고 사 먹던 꾸덕한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분식집 떡볶이 레시피로 집에서 만들면 얼마가 될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재료들을 잘 넣고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시다가 국물이 3분의 1 정도 졸아들면 마지막으로 어묵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케찹 한 스푼 넣고 꾸덕한 농도가 될 때까지 좀 더 졸여주면 새콤달콤한 분식집 떡볶이 완성입니다. 완성된 떡볶이 비주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쉬운데 추억 버전 빼고도 진짜 맛있으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